여러분, 혹시 내 집 마련의 꿈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복잡하게만 보이던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지갑과 통장을 이렇게 팍팍 타격하고 있는지 한번 싹 파헤쳐 볼까 합니다. 겉보기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이게 우리 집 대출 이자랑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도미노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7%.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먹히죠?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 버린 무서운 심리적 상한선이죠. 매달 대출 갚아야 하는 분들에겐 그야말로 비명이 절로 나오는 공포의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들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로 7% 주담대의 귀환, 두 번째 글로벌 충격과 금리, 세 번째 한국으로의 파급 효과, 마지막으로 벼랑 끝 대출자들의 현실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7% 주택담보대출의 귀환, 국내 대출자들의 고통 시작. 지금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확인해보죠. 우리가 흔히 쓰는 5대 시중은행 있잖아요. 공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여기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딱 봤더니 하단은 4.43%인데 진짜 무서운 건 상단입니다. 상단 금리가 무려 7.03%예요. 상한선이 7%를 훌쩍 넘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대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근데 더 사람 피 말리게 하는 건 이 흐름이 완전 롤러코스터 같았다는 거예요. 지난 3월 말에 이미 7%를 한번 돌파하면서 다들 시겁했잖아요. 그러다 4월에 시장 금리가 살짝 진정되면서 6%대로 내려가길래 이제 좀 숨 좀 돌리려나 싶었는데 웬걸요. 5월 되자마자 귀신같이 다시 7%대로 치솟아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대출자들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상황이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 글로벌 충격과 금리. 거시경제의 도미노.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야를 거대한 글로벌 무대로 살짝 넓혀보겠습니다. 자, 이 4단계를 보시면 단번에 아하 하실 겁니다. 먼저 저 멀리 중동에서 이란 분쟁이 빵 터졌죠? 그러니까 당장 기름값 오르고 물가 더 오를까 봐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 덮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안 잡히겠는데? 금리 지금 내리면 안 되겠다 하고 인하를 싹 밀어버려요. 그 결과로 미국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중동에서 터진 폭탄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한테 날아오고 있는 셈이죠. 이 글로벌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5%입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이 5% 선을 뚫어버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무려 2007년 7월 이후로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6%대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바짝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3. 한국으로의 파급 효과, 바다를 건너온 충격. 방금 말씀드린 그 미국의 충격파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 국내 채권 시장을 어떻게 덮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고채 3년물은 3.8%를 훌쩍 넘겼고요. 10년물은 4.2%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5년물 은행채 금리예요. 4.279%를 기록하면서 최근 2년 사이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은행채 금리가 국내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밑바닥 기초공사 비용이 올랐으니까 은행 대출 금리도 당연히 팍팍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고정금리는 그렇다 치고 그럼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코픽스, COFIX라는 거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매달 변동형 주담대 이자율 정할 때 쓰는 기준점 같은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그 이자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그런데 이 코픽스가 지난 4월에 2.89%로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딱 0.08%포인트가 상승한 건데요. 은행들이 어떻게 했냐? 신규 변동금리 대출에다가 딱 이 0.08% 마진을 기가 막히게 똑같이 얹어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게 대출자들 부담으로 넘어오는 데는 진짜 시차라는 게 없습니다. 얄짤 없는 거죠. 이쯤 되면 한국은행도 진짜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란 전쟁은 길어지지, 기름값은 계속 비싸지, 거기다 물가는 죽어도 안 떨어지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올해는 금리 내리겠지 하던 기대는 쏙 들어가고 오히려 이거 연내에 기준금리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무서운 얘기까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분들한테는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4. 벼랑 끝에 몰린 대출자들, 경제적 충격의 인적 비용. 지금까지 쫙 살펴본 거대한 경제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평범한 이웃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그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매일 들으셨죠? 바로 영끌 쪽입니다. 내 집 한번 마련해보겠다고 정말 영혼까지 싹싹 긁어모아서 대출 한도 꽉꽉 채워받으신 분들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마음 아픈 점은요. 바로 이 영끌족 분들이 지금처럼 금리가 확 오르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뼈아프게 타격을 받는 제일 취약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지난 3월에 새로 주담대 받으신 분들 중에 무려 39.2%가 변동금리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신규 대출자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이 무서운 글로벌 금리 상승 쓰나미를 맨몸으로 버텨야 하는 변동금리라는 거친 바다로 그냥 뛰어드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확 늘어난 거냐면요. 한 달 전인 2월만 해도 변동금리 비중이 28.9%였거든요. 근데 3월에 39.2%로 무려 10.3%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2022년 6월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나온 최고치예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첫 달 이자, 단돈 몇 푼이라도 아쉬워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확 와닿으시죠? 오늘 우리가 쫙 훑어본 이 데이터들 그냥 딱딱한 숫자 노름이 절대 아닙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시작된 거대한 파도가 우리 영끌족들의 숨통을 어떻게 조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거든요. 글로벌 압박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 이 무거운 짐을 버티고 있는 우리 평범한 이웃들은 과연 언제까지 이 7%라는 무서운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